그리고 현재 안드로이드 이외의 경쟁자가 나온다면 그게 타이젠이든 여러분 삼성전자가 타이젠 만든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뭐 그 다음에 HTML5 기반의 파이어폭스가 파이어폭스 OS 만든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뭐 그러고 뭐 블랙베리가 뭐든 아니면 여러분이 무슨 독자적인 플랫폼을 만든다고 치고 그 플랫폼이 경쟁력을 가지게 되려면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켜줘야 살아남을 거냐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안드로이드랑 경쟁하고 싶으세요? 세 가지. 안드로이드하고 비슷한 기술적인 수준을 가졌나요?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질문. 여러분이 타이젠 제품 프로덕트 매니저다. 여러분이 파이어폭스 OS 제품 프로덕트 매니저다. 또는 여러분이 어떠한 서비스를 갖고 플랫폼화 한다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면 이 세 가지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술적으로 안드로이드랑 경쟁할 만한가요? 첫 번째. 두 번째, 그 플랫폼 위에서 동작하는 서드파티 앱들이, 서드파티 서비스들이 소비자가 느끼기에 별 차이가 없나요? 그죠? 소비자 입장에서 가치의 차이가 없나요? 세 번째, 최소한 그 플랫폼이 통신사와 제조사가 관계되는 이 이통업계, 스마트 기기 업계라면 저 통신사와 제조사와의 협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혼자서 다 하지 않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우리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자는 얘기 자체가 제가 얘기하는 생태계 전략입니다. 네. 어려운 얘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안드로이드의 시작 시점에서 안드로이드 기술은 그 전 아이폰 기술에 비해서 약간은 뒤졌지만 충분히 캐치업할 정도의 기술적인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시작 시점에서. 그리고 두 번째,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아이폰 쓰는 사람, 안드로이드 폰 쓰는 사람.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카카오톡을 얘기합시다. 카카오톡 아이폰 버전과 안드로이드 폰 버전 무슨 차이가 있죠? 여러분 차이를 느끼세요? 모르시죠? 네,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경쟁의 포인트는 어떻게 되죠? 가격이 되고 디자인이 되는 겁니다. 그쵸? 맞죠? 소비자의 가치가 별 차이가 없어지면 그러면 똑같은 카카오톡이 잘 동작한다면 그러면 뭐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디자인이 더 뭐 아이폰은 맨날 그 디자인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디자인 지겹죠. 그죠? 그럼 소비자의 밸류가 어디로 가요? 디자인이 다양한 걸로 가야죠. 그쵸? 저는 그래서 그 가능성을 얘기했던 겁니다. 애플이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고 세계적인 우주인들한테 기술을 훔쳤다는 소문을 들 정도로 뛰어난 기술을 가졌냐? 그 기술의 경쟁력은 그렇게 오래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스마트폰이라는 그 플랫폼 하에서는 최소한. 그래서 그걸 단지 그러한 기술을 따라잡을 정도의 그게 구글이었다는 게 솔직히 현실적인 얘기였죠. 네. 그 기술 정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 기술 집단을 구글이 안드로이드라는 회사를 1000억에 인수했다는 게 그 경쟁력의 원천이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한 유사한 소비자의 밸류가 더 이상 안드로이드 OS나 iOS OS에 있지 않다고 저는 주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iOS 6.0, 7.0의 차이를 아세요? iOS라는 키워드를 아시긴 할까요? 여러분 혹시 아드님이 있으신 분이 몇 분 계시고 보이긴 하는데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안드로이드 젤리빈의 차이와 컵케이크의 차이를 알까요? 반대로 초등학생은 알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은 몰라도 심지어 그죠? 여러분 휴대폰 단말기 지금 현재 안드로이드 버전이 몇 점 0인지 아십니까? 반대로 제가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알아야 돼요? 그죠? 소비자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카카오톡이 동작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쵸? 뭔 얘기하고 싶은 건지 아십니까? 기술 플랫폼 경쟁력은 지속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서비스 플랫폼 경쟁력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성공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구글의 기술 플랫폼 경쟁력이 최소한 아이폰과 유사한 수준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구글의 경쟁력의 근간은 서비스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메일이 있었기 때문이고 구글 검색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성공한 겁니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얘는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안드로이드 지원, 안드로이드 첫 모델입니다. 간단합니다. 파트너가 이 형님들이었어요. 미국의 3위 사업자.
똑같은 얘기죠. 우리나라에서 만약 3위 사업자가 안드로이드를 도입해서 마케팅을 했다면 지금의 한국에서의 안드로이드 성공이 있었을까요? 단연컨대 아니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단연컨대 요새 유행하는 용어로 그죠? 왜? 미국에서 똑같았습니다. 안드로이드 2.0이 나오는 시점에서 미국의 자동차에 달려있는 카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현황입니다. 최근에 미국 가보신 분들 아시지만 지금 미국의 카 내비게이션 똑같습니다. 저런 기계들이 달려있어요. 근데 구글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안드로이드 2.0을 내놓으면서 뭐라고 광고했을까요? 안드로이드 폰 사십시오. 턴 바이 턴 내비게이션 공짜로 드릴게요.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그렇죠? 예. 안드로이드 플랫폼 경쟁력은 안드로이드 기술만에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구글이 제공했던 서비스에 있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안드로이드 폰이 팔리고 블랙베리 폰이 안 팔리는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이유죠. 그죠? 네. 그리고 애플의 아이폰이 초기에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그나마 2위 사업자가 열심히 마케팅을 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 안드로이드 폰이 그나마 성공했던 이유. 뭘까요? 그 2위 사업자가 아이폰으로 고객을 마구 뺏어가기 시작하자 위기를 느낀 1위 사업자인 버라이즌이 블랙베리 갖고 심지어 1년 동안 엄청난 마케팅을 했습니다. 블랙베리 가지고 1년 동안 엄청난 마케팅을 했는데 결국 아이폰의 경쟁에서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블랙베리를 버리고 안드로이드를 선택합니다. 그게 안드로이드 2.0이었던 저 모토로라 폰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저 드로이드라는 브랜드 마케팅으로, 저건 버라이즌의 마케팅입니다. 버라이즌이 3개월 동안 산뜻하게 1,000억 썼습니다. 많이 쓴 것 같으세요? 네. 여러분들 국내 통신사도 1년의 마케팅 비용 조단입니다. 네. 1,000억은 껌값이에요. 껌을 좀 많이 씹어야죠? 네. 1,000억 써서 100만 대 파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네. 100만 대 파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어떤 플랫폼이, 여러분이 제3의 플랫폼이, 모바일 플랫폼이 이 시장에서 경쟁을 하려면 결국 저렇게 통신사, 제조사의 도움이 없이는 결국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안드로이드 폰 왜 성공했을까요? 왜 성공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똑같습니다. 그죠? 2위 사업자 따위, 그죠? 2위 사업자 따위인 KT가 아이폰을 먼저 도입했죠. 그죠? 그리고 그 아이폰의 위기를 느낀 SKT가 안드로이드를 심지어 TV 광고까지 했죠. 아세요? 안드로이드라는 이름으로 광고를 한 전 세계 유일한 통신사가 SKT라는 사실을. 제가 아는 한. 아까 버라이즌은 뭐라고 광고했습니까? 드로이드라고 광고했습니다. SK텔레콤은 심지어 안드로이드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SK텔레콤이 바본가요? 잘한 거죠. 결국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에선 전 세계 유일하게 아이폰 점유율이 5%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유일하다는 말은 좀 심했고 어쨌든 이렇게 점유율이 낮은 나라 몇 안 나라 안 됩니다. 네. 문제는 뭡니까 이제? 생태계의 독점이죠. 생태계라는 건 뭡니까? 여러 명이 소위 상생하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두 회사가 애플과 삼성전자가 네. 스마트폰 업계의 이익의 90%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좋은 건가요? 소비자는 좋은가요? 소비자는 좋죠. 소비자가 선택이 많은 걸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소비자는 적절한 선택이 있을 뿐이면 됩니다. 소비자는 제조사가 10개, 20개가 되길 바라지 않아요. 소비자는 제가 보기엔 선택은 3가지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솔직히. 네, 3개만 있으면 돼요. 그죠? 3개 이상 하면 선택은 피곤한 일이에요. 맞죠? 네. 그래서 2개, 3개가 베스트합니다. 현실적 우리나라는. 문제는 뭐냐면 중국 형님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불이 세상을 태우기 시작했다고. 그렇죠? 이 오픈소스라는 기술이 중국 형님들 손에 들어갔습니다. 이 형님들이 어떡합니까? 무섭게 쫓아오죠. 네. 아까 오픈 테크놀로지라는 그 오픈소스의 가장 어려웠었던 네, 플랫폼 기술이 오픈소스를 풀리기 시작하는 순간 네.
기존에는 감히 휴대폰을 만들지도 못했던 회사들이 마구 휴대폰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시장이 향후 오늘 기사가 나와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스마트폰 시장 향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꺾였다.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더 이상 성장을 못한다. 맞습니다. 왜? 살 사람은 이제 다 샀으니까. 그죠? 여러분 스마트폰 안 쓰시는 분? 간첩 아니고는 없죠? 그죠? 간첩도 쓸 겁니다, 아마. 자, 국내에서는 이제 더 이상 시장이 성장할 수 없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네, 중저가 시장이 남아있는 시장. 인도, 아프리카, 뭐 동남아, 블라블라한 시장들이죠. 그렇죠? 이게 벌써 조금 지난 시장이긴 합니다만 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도시 지역의 시장 점유율이고 유럽 같은 경우도 벌써 50%가 넘었죠. 미국 같은 경우 이게 벌써 한 6개월 전 데이터일 겁니다. 50% 넘었고요. 멕시코 몇 프로입니까? 12%입니다. 네. 그리고 브라질 몇 프로입니까? 10%입니다. 브라질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대한민국과는 비교가 안 되는 시장 크기입니다. 2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시장이 앞으로 커질 거고 그 시장에서 고객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10만 원짜리 프리페이드 폰으로 낄 수 있는, 그죠? 우리나라와는 달리 계약, 한마디로 노예 계약 없이 살 수 있는 10만 원짜리 스마트폰입니다. 여러분 노예 계약 없이 10만 원짜리 스마트폰 사서 내가 그냥 쓸 수 있으면 관심 있겠죠? 네, 우리나라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프리페이드 폰이 훨씬 더 시장이 적지 않습니다. 뭐 구글 얘기는 좀 스킵하고요. 잘 보시면 맨 처음에는 안드로이드 마켓이었습니다. 그죠? 안드로이드 마켓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구글 플레이로 바뀌었죠. 왜 바꿨을까요? 여기에 전략적인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안드로이드라는 브랜드는 일종의 그 생태계의 중립적인 브랜드였어요. 안드로이드는 어느 한 회사가 독점할 수 있는 브랜드가 아니었어요. 생태계라는 건 연합군이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삼성전자와 LG전자와 구글이 같이 쓰는 브랜드예요. 안드로이드는. 표면상으로는. 그죠? 표면상으로. SK텔레콤이 같이 쓰는 브랜드예요. 표면상으로는. 그렇지만 구글 플레이가 되면 구글 플레이는 누구 겁니까? 구글 거죠. 그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구글 플레이를 통한 앱스토어에 대한 오너십을, 그에 대한 컨트롤빌리티를 구글이 더 갖겠다는 뜻입니다. 형님들 이제 빠지세요. 그죠? 시장은 좀 컸으니까 형님들 이제 좀 발을 빼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제 해석이에요. 예.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플랫폼 전략이라는 걸 고민하신다면 두 가지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내가 미친 소에 올라탈 것이냐, 미친 말에 올라탈 것이냐, 어떤 플랫폼을 내가 활용할 것이냐라는 고민, 또는 내가 그 미친 말이 될 것이냐, 내 스스로가 플랫폼이 될 것이냐, 이 전략이 두 가지가 고민이 필요하겠죠. 그죠? 내가 플랫폼이 될 것이냐, 내가 어떤 플랫폼을 올라탈 것이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코스닥 올라간 갑자기 애니팡? 게임, 애니팡, 썬데이 토스 들어보신 분? 애니팡 게임 해보신 분? 네. 자, 1년 전에, 2년 전에 썬데이 토스라는 회사를 아시는 분? 2년 전에. 아무도 없죠? 썬데이 토스 3년 된 회사입니다. 무슨 사례인지 아세요? 썬데이 토스 같은 케이스가 저러한 서비스 플랫폼으로 잘 올라타서, 카카오톡이라는 서비스 플랫폼 잘 올라타서 단기간 내에 매출과 회사의 성장을 이루어낸 케이스인 겁니다. 이게 플랫폼을 잘 올라탄 전략의 성공 사례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누구도 몰랐어요. 썬데이 토스가 무한 회사인지. 그죠? 네. 그 회사 작년에 만들어진 회사 아닙니다. 재작년에 만들어진 회사 아니에요. 벌써 3년, 4년이 넘은 회사입니다. 경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왜? 전 세계 현재 스마트폰 시장은 10억 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냥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은 10억 대를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이 10억 대까지 성장할 거라 보는데 향후
2020년 2020년도에 이런 스마트폰을 포함한 커넥티드 디바이스라는 이름의 기기, 뭔지 몰라도 인터넷이 내장되는, 연결되는 어떠한 기계의 시장을, 규모를 우리가 지금 얼마로 보고 있냐면 12 빌리언, 얼마죠? 120억 개의 얘기입니다. 커넥티드 디바이스의 개수 얘기입니다, 이게. 현재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죠? 50억 명 잡고요. 그죠? 현재 스마트폰과 피처폰을 포함한 이동통신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몇 명일까요? 대략 50억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50억 명인데 2020년에는 전 세계 인구가 50억 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커넥티드 디바이스를 사용할 사람이 120억 개가 팔릴 거란 얘기입니다. 저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은 10년 뒤에 시계를 차실 테니까. 예? 여러분 10년 뒤에 뭔가 스마트 신발을 신고 계실 겁니다. 네. 여러분 10년 뒤에 여러분 아들이 구글 글래스를 사달라는 소리를 할 겁니다. 여러분한테. 이 얘기입니다. 그럴 거라고 예상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한 사람이 커넥티드 디바이스를 하나 이상 구매할 거예요 라는 뜻입니다. 아닐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블랙박스, 여러분 카네비, 오프라인 카네비죠 지금은. 그죠? 인터넷 연결 없죠? 내장된 카네비게이션, 자동차에 원래 빌트인 되어 있는 카네비게이션들 점점 인터넷 연결되고 있죠? 자, 이것도 커넥티드 디바이스죠? 맞죠? 네.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 이상의 커넥티드 디바이스 쓰고 계세요. 노트북, 커넥티드 디바이스죠. 그죠? 예를 들어서 확대해 보면 맞습니까? 스마트폰, 여러분들 TV, 커넥티드 디바이스죠? 맞죠? 네,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 이상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미 2개 이상의 커넥티드 디바이스 이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잠깐 뭐 기술 제품 경쟁력 플랫폼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좀 긴 얘기니까 제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맨 끝에 나와 있는 이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간단히 얘기하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런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생태계를 만들려면 이 정도의 컴포넌트를 가지고 생태계를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만 갖고도 1시간짜리이기 때문에 스킵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던 안드로이드라는 기술 플랫폼만 가지고의 경쟁력은 한계가 있다는 게 제 주장이고요. 사실상 지금까지의 경쟁은 기술 플랫폼 기반의 제품 플랫폼 경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품 플랫폼이라는 게 뭐냐? 이런 겁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같은 플랫폼인가요? 라는 게 제 질문이에요. 모바일 앱 개발해 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네, 뭐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아이폰용 앱을 개발하는 것과 아이패드용 앱을 개발하는 게 같은가요? 라는 게 제 질문이에요. 결국 다릅니다. 마치 안드로이드, 똑같은 안드로이드 젤리빈, 뭐 예를 들어서 뭐 안드로이드 3.0이 올라가 있는 시장에 30개 제조사의 폰이 30개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같은 걸까요?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죠? 슬프게도. 저 녹색이 뭐예요? 한두 개의 회사가 그나마 어느 정도 규모의 시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개발자 입장에선 어떤 제품용으로 앱을 개발할까요? 요 모델용으로? 이게 지금 다 모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안드로이드 기반의 제품 모델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모델용으로 소프트웨어 개발하시겠어요? 앱을. 얘용으로? 얘? ROI 안 나오죠? 누구용으로 합니까? 이거용으로 하는 겁니다. 뭡니까 이건? 이게 하나의 플랫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네. 서드 파티가 돌아가야. 그죠? 카카오톡이 여기서 안 돌면 이 모델은 안 팔리는 거죠? 그쵸? 네. 뭡니까? 똑같은 안드로이드 4.2에서 동작하는데 어느 제조사 거는 카카오톡이 자꾸 죽어. 그쵸?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네. 어느 제조사 거는 안 죽어. 이거죠? 네. 이러면 결국 소프트웨어 플랫폼만 가지고는 경쟁력을 만들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리즈로 성공한 게 결국
이 모델인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제품 플랫폼이라는 건 단순히 그 제품 자체만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액세서리 시장까지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경쟁력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거를 패밀리로 만들죠. 그쵸? 제품 패밀리를 만듭니다. 프로덕트 패밀리를 만들죠. 그리고 그걸 그렇게까지 경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는 컨텐츠로서 소비자, 서비스와 컨텐츠로서 그 제품 플랫폼의 경쟁력을 만들겠다고 겁없이 시작하는 게 아마존의 킨들 파이어입니다. 킨들 파이어 HD를 보시면 그 킨들 파이어 HD 혹시 들어보신 분 우리나라는 별로 아직 안 들어와서 잘 모르시죠? 킨들 파이어 HD OS가 뭔지 아십니까? 안드로이드입니다. 킨들 파이어 HD 키노트 1시간짜리 보시면요. 저 대머리 형님이 안드로이드라는 얘기를 한마디 하세요. 1시간 동안 딱 한마디.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킨들 파이어 HD는 안드로이드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쵸? 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자신들이 그 킨들 파이어 HD에 같이 번들해서 제공하는 자신들의 서비스, 아마존이 제공하는 영화, 아마존이 제공하는 이북, 전자책, 드라마 이런 컨텐츠가 중요한 겁니다. 그쵸? 그걸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기술 플랫폼은 어차피 오픈된 기술이기 때문에 더 이상 경쟁력을 만들 수 있는 핵심 자산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경쟁력을 만들어 최소한 그 컨텐츠가 먹히는 북미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